SK오션프렌트 2023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6.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3.5%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9회전으로 좀 낮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들 매출이 좀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그 현재 한국 경제의 어떤 트렌드 이런 거로 보이죠. SK 오션 프렌트는 특수강 및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업과 선체 블록 및 조선 기자재를 제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4,721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46.8% 매우 크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계약자산 포함인데 34.7% 매출 증가보다는 좀 적게 증가했습니다.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매출 원가가 43%좀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가 56.7% 크게 증가했습니다만은 그 손익 계산 결과 영업이익은 419억 원으로서 96.9%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년보다 거의 뭐 더블이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원가 회계는 결산을 했습니다. 과연 스루프트 회계는 어떤 모양을 보여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측에 있는 내용은 제가 그 분석하는 그 자세를 표현한 겁니다. 스루프트 회계 손익으로서 말씀드리기 전에 매출 재료비라는 것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인데 생산 투입 재료비에다가 그 총 제조 비용분의 매출원가 산식이 되겠습니다. 수량으로 한다면은 생산 수량분의 매출 수량이 되겠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3.6%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추론을 일단 합니다. 스루풋 금액이 금액상으로는 31.2% 증가했습니다만은 스루풋율로는 마진율이 되겠죠. 5.5% 하락했습니다. 운영비용은 31%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 거의 변동은 없고요. 영업이익이 202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33.5% 증가한 것으로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이 됩니다. 산출이 됩니다.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거의 뭐 100% 증가했다고 했지만은 33.5%뿐이 증가는 안 했다. 영업이익 차이는 218억 원으로서 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옵니다. 이것은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2022년도에는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나옵니다. 요게 4,500만 원밖에는 증가를 안 했는데 수산업에서는 계약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43억 원이 증가한 그 원인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도 적게 영업이익이 나온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그 재고자산 명세 밑에다가 재고자산 원가라는 이름으로 4,187억 원을 기재를 했고 전년도 상반기는 2,929억 원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 원가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뭐 뒷면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제조 원가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주잔액이 현재 5,200억 정도 있는데 기납품액이 이렇게 있고 이런 그 표현 방법은 회계 기간이 없는 수준으로서 저는 좀
폄하해서 표현할 때는 일개 공무부 수준 정도의 공시 내용뿐이 안 된다. 회계 기간이 들어가 가지고 기초 수주 잔액이 얼마 있었는데 상반기까지 수주액을 얼마 했고 그 다음에 매출액, 기 납품액이 얼마래서 수주잔고가 현재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명세는 위와 같이 재고 흐름으로 이렇게 그 공시해야 될 날이 저는 기대를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독특하게 계속해서 어저께 중견 건설 회사도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재고자산 변동액을 기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걸 빼고 계산하고 있는데 이 MC 매출원가 재료비 두 개 합쳐서 상품의 판매와 재고자산 및 소모품 사용액 MC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용 이렇게 두 개로 일단 저는 디커플링을 합니다. 그 금액이 4,300억이 나오는데 판매 관리비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그게 가공비가 되겠죠. 이 가공비가 되는데 그러면은 제조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은 제조원가는 이 재고자산 및 소모품 사용액 더하기 가공비를 하면은 4,187억 원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재고자산 원가라는 게 이 금액하고 일치를 하죠. 그러니까 재고자산 원가라는 것은 결국 제조 원가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공시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가공을 한 거고요. 이 분석 그 포맷에 맞춰서 그 정리를 좀 해보면은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55.7%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31%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관비를 뺀 것이 가공비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반대로 역산해서 계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가공 비율은 39%로서 7.6% 떨어졌고 재료비는 61%로서 7.6%가 상승해서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추론이 됩니다. 여기에서의 총 제조 비용은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그 매출원가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가감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 이 몇 개 회사 수주 산업에서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을 왜 표시를 안 하고 이렇게 했느냐? 결국은 이 매출원가라는 게 재고 원가로 그냥 계산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원가 회계 그 산식에 반란을 일으켰다.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왜 반란을 일으켰느냐? 그 의미가 없다. 맨날 재고자산에 증감해 가지고 분식을 했니 말하니 평가가 제대로 됐니 안 했니 하니까 우린 속 시끄럽다. 그냥 올해 그 쓴 돈, 상반기까지 쓴 돈, 그거 모두 매출원가로 그냥 인식을 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일단은 제가 그렇게 그 추정을 해 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554억 원이 있는데 이 스르프 쪽에서는 그 계약 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자산의 증감액을 빼면은 그, 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 갭이 또 마지막에 남아요. 이 금액이 뭐냐 그러면은 결국 재고 자산의 변동 금액이 되겠습니다. WCAI. 그런데 회사는 우리는 그거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원가 회계의 표준룰을 비틀어 버렸어요. 그 비틀어 버린 거를 저는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 몇 개 그 이 중견 수주 산업 업체에서 앞서서 건설 두 개 회사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SK 오션 프렌트가 건설업이 아닌 수주업인데 여기서도 거의 똑같은 모양새를 상반기에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 3단계로서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해요. 그리고 그 현금 그 계약 자산의 증감액이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539억 원의 현금이 나갔으면은 계약 자산도 539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543억 원으로 3억 4,700만 원이 더 증가를 했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는 대손 상각 환입을 잡았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또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아직 청구도 하지 않은 미청구 공사 금액을 어떻게 대손 상각 처리를 하느냐, 이것도 회계 기준이 뭐 잘못 적용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20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49.8%가 크게 증가했어요. 직원 수가 143명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도 6,840만 원으로서 한 14%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올해 들어와서 SK 해양 플랜트는 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해양 플랜트라고 하지만은 대부분 선박도 있지만은 풍력 이런 쪽으로 지금 장사를 매진하고 있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옛날부터 그걸 했던 게 아니고 어떤 회사를 인수한 것 같아요. SK그룹이.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외주 가공비가 43.3% 증가했고요. 거의 매출 증가율하고 거의 비슷하죠. 지급 수수료 및 임차료가 있는데 19.3%가 감소했습니다. 경영편까지 빌었어. 이건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인데 1.9회전으로 매우 낮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루푼율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투명회계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1, 2차 추론하고 같은 그 입증 추론이 되죠. 그리고 판매 가격이, 수주 판매 가격이 하락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뭐 아직 그 건전한 그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포괄 재고 자산까지 포함해서 재고는 줄여야 된다는 거를 비주얼화 해가지고 숫자로 얘기하고 뭐 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림으로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만들어 본 거고요. 자고는 재고는 자기 그 신체 규모에 맞게끔 이렇게 그 줄여야 된다, 오른쪽 그 방향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투명회계 가정은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그 수루푼율도 하락했을 때는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이때 입증하는 거, 매입 가격 상승은 아마 입증이 될 것 같고 판매 가격이 좀 문제로 보여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충분 조건 논리도표에 의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어,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가중 평균을 해야 되지만 가중 평균 할 방법이 없어서 백데이터가 그만큼 충분치 않습니다. 단순 평균으로 12.9% 상승했습니다. 이걸로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다라고 입증이 됐는데 수주 판매 가격 추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하됐어야 투명성이 검증이 된다. 그런데 이제 수주산업은 미리 이 계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완성도에 따라서 대금 지급이 나가니까 또 추가 매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규 판매 가격이 올랐니 내렸느냐 하는 것은 좀 판단하기 어렵겠어요. 그래서 투명성 검증이라는 게 한 50%만 뭐 검증이 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참고적으로 회사는 매출액에 대한 매출 비중을 하는데 주로 해상 풍력 및 육상 해상 프렌트 작업하는 게 이제 기자재, 자기가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해양 프렌트도 거기에 그 부속품들을 그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게 되겠는데, 이 가장 크게 많습니다. 70.7%고 선박 건조에 들어가는 블록 제작은 뭐 거의 미비하고 그렇게 되고, 건축용 해양 건축 구조용 파이프 매출액 비중도 거의 작고, 방산 및 관공선 건조 쪽도 뭐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좀 매출 비중이 높네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 매출액하고는 한 55억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연결 매출액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9,440억 정도 할 것 같고요. 재고가 35%가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578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839억 뿐이 안 되지만 재고가 늘어나면 이렇게 이익이 난다는 게 원가액의 문제죠. 반대로 35%를 줄인다면 영업이익은 90억 뿐이 남질 않습니다. 상반기 실적 영업이익이 419억 원이나 되는데 거꾸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가 회계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걸 다들 아니까 지금 이 손익계산서에 매출효과 상시 방법을 이것처럼 안 하고 그냥 제조원가를 매출원가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제조원가라는 것이 총 제조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총 제조비용, 총 제조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생산 재료비하고 가공비만 더한 거, 요 두 개. 그래서 매출액에서 이 매출 원가가 이건 늘어나게 돼 있고 이쪽에서는 총 제조 비용보다 낮게 돼 있죠. 재고가 증가하면은 그러니까 제조 원가로 그냥 떨어버리면은 이 금액이 또 줄어들겠죠. 이 그 회사에 맞춰 가지고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맞춰서 계산해 준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 비용이 더 많으니까요. 매출 원가보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루풋은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똑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예상액도. 그러면은 금액이 400억 정도뿐이 남질 않습니다. 원가 회계는 한 800억 정도 남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상 그래서 스루프 쪽 입장에서는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계약 자산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한 1조 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것은 추가 판매라기보다는 기계약도 있는 거를 공기를 빨리 완공을 해가지고 납기 달성률을 높여서 매출액을 추가 인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반영이 안 된 그런 원가 이 지금 손익 원가 쪽에서 재고자산을 변동을 반영을 안 하면 매출액은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재고자산의 그 증감액을 제외한 제조 원가대로만 손익계산을 하는 기준으로 가져간다면은 스루풋이나 그 원가 회계나 매출의 예산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공비가 배부되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 원가는 생산량 중심이고 스루풋은 매출량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제조업에서 나온 어떤 그 트렌드를 4분면으로 정리한 겁니다만은 원가 회계 쪽에서 재고 감소나 증가를 무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별도 이런 특수한 상황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스루프 타임즈에서 별도로 좀 다뤄봐야 할 성격으로 제가 기사 하나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어, 주가는 연초보다 1,090원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경영성과도 이게 제가 임팩트라는 게 미래가치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이것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성과에 맞춰서 내려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나 그 슬롯 세계는 미래 예측을 근본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어, 만약 한다 그래도 짧은 거 오늘 판매한 만큼 내일도 팔 거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5% 이상 주주를 보면은 SK 에코프렌트 건설업 중심이지만은 주로 이제 그 환경 쪽으로 일반 건설 회사하고는 차별화된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여기 자회사로 되어 있는데 30.61%를 가지고 있고 송무석 씨, 송정용 씨가 있는데 이것을 봐서
SK 그 기존 멤버들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그 중소기업을 인수했다고 느껴집니다. 외국인이 5.3%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SK 오션 프렌트 상반기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을 하고 매출까지 예측해 봤습니다만은 SK온도 원가 회계의 매출 원가 산식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고 드디어 반란을 일으킨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반란에 대하는 그냥 제조 원가를 그냥 매출 원가로 간주해서 손익계산을 해내겠다. 재고 증강 같은 거 우리 이제 상관 안 한다. 하지만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계약 자산을 증가시키면 매출이 인식이 되니까 더 높게 올라가는 거로 거기서 또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